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V 속 서울신문입니다. 국내외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북한은 도발 위협 수위를 높이고 있고 유엔 안보리는 추가 대북 제재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당사국인 한국은 국정 공백 상황이죠. 정부 조직 개편과 조각이 지연되면서 반쪽 정부로 출범한 여파가 지금까지 이어지는데요. 당정청 모두 정부 운영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머리를 맞대야겠습니다. 이번 주 SNS에서도 정부와 정치권에 대한 쓴소리가 이어졌는데요. 톡톡 SNS에서 만나보시죠. 안녕하십니까. SNS에 나타난 목소리를 통해 한 주일 동안 뉴스의 흐름을 짚어보는 톡톡 SNS입니다. 이번 주에는 국정 사실상 마비, 김종훈 사태 등이 주요 이슈가 됐습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가 무산되고 국정이 사실상 마비 상태에 빠진 가운데 정치권에 대한 분노의 목소리가 더욱 거세졌습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 못해 국정이 마비되고 있는 상황에 분노가 치민다. 야당의 발목 잡기에 더 이상 휘둘리지 말고 국민투표를 통해 국민에게 직접 동의를 구하라는 주장과 거짓으로는 절대 역사를 거스를 수 없다. 정권을 내놓고 역사 앞에 사과하고 모든 것을 순리대로 되돌려 놓아라는 등의 주장이 맞서는 가운데 국정 마비 책임은 국회에 있다.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는 사퇴하고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라며 여야를 싸잡아 비난하는 목소리도 높았습니다.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내정자가 내정된 지 보름 만에 전격 사퇴하고 미국으로 출국하면서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김종훈 장관 후보자의 성공 DNA를 이식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치게 되어서 마음이 쓰라립니다라며 옹호하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김종훈 씨가 정치권의 검증 과정을 보면서 조국을 위해 헌신할 마음을 버렸다며 사퇴했습니다. 조국에 대한 헌신을 장관직에서만 하겠다는 건 오만입니다라는 등 비난이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안철수 전 서울대 교수의 4.24 재보궐선거 출마도 뜨거운 이슈로 부상했습니다. 노원병 출마는 안철수 주변에 대통령의 그릇을 담을 만한 책사가 없다는 뜻이거나 본인의 선택이라면 아직 판을 확 채고 갈 기량이 부족한 것이다. 기껏 노회찬 지역구에 출마해 말과 행동이 절해서야 부산으로 출마하라는 등의 비판적 의견과 국민이 키워낸 인물을 정당히 받아들이지 않고 사장시키려는 것은 국민을 위한 정치가 아니다. 문재인, 안철수 모두 국민이 키워낸 정치 지도자들이라는 것을 민주당은 정확히 인식해야 한다는 등 옹호론이 맞섰습니다. 담뱃값 인상 법안이 발의되면서 SNS가 들끓었는데요. 담뱃값 인상은 부족한 세수를 채우기 위함이지 국민 건강이나 금연을 유도하는 정책이 아니다. 담배 끊는 사람이 많이 늘어날까? 국민 건강이 걱정이라면 담배를 아예 팔지 마라. 지금 시국이 담배값이나 올릴 때인가요? 올릴 건 국민들 사기와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아닐지라는 등 날선 목소리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이 밖에도 북한 한반도 정전협정 백지화선언, 이명박 전 대통령 피소, 구미산업단지 화학물질 누출 사고, 주한미군 서울 도심선 안동, WBC 한국 1라운드 탈락 등이 SNS에 이슈가 됐습니다. 반미 아이콘 차베스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사망했습니다. 종신집권을 꿈꾸던 독재자라는 평가도 들었는데요. 영원한 권력은 없다는 사실 다시 한번 보여줬습니다. 톡톡 SNS 여기서 마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청춘극장이라고 들어보셨나요? 60대 이상 어르신들에게 문화휴식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데요. 개관 3년 사이에 3번이나 이전했다고 합니다. 이번에 새로 터를 잡았다는데 이제는 안착할 수 있을까요? 박홍규 PD가 다녀왔습니다. 서울시가 운영하는 어르신 전용 극장 청춘극장이 4일 재개관했습니다. 재개관 기념으로 1975년 상영작인 청춘극장이 상영되고 있습니다. 청춘극장은 2010년 10월 2일 개관 이후 36만 명이 넘는 관객이 다녀가는 등 어르신들의 핵심 문화시설로 자리 잡았습니다. 뭐 어때? 좋지. 추억이 다시 생각하는 거지. 생각났죠. 네, 기분 좋아요. 연신내도 가보고 저 이전했다 해서 왔는데요. 거기보다 낫네요. 분위기가. 청춘극장은 옛 화양극장인 서대문 아트홀이 철거되면서 지난해부터 은평구 연신내 메가박스로 이전해 운영해왔지만 대관 계약 만료 등의 문제로 새 장소를 찾아야만 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자치구 현장 조사 및 대관 장소 선정 공모를 통해
중구 충정로에 위치한 문화일보홀로 이전했습니다. 개관 3여 년 만에 세 번째 이전인 셈입니다. 어르신들로는 불편할 수밖에 없는 잦은 이전입니다. 소문 듣기에는 아주 넓고 좋다 그래서 기대를 했는데 기대에 조금 어긋나지만은 그 나름대로 좋다고 생각합니다. 공원전에 자꾸 있어야지 어디 갔다 하면 찾아다니기 곤란하지. 새로 이전한 곳은 우리나라 최초 상업 연극 전용 극장과 대중극의 중심지였던 동양극장터로 역사적 의미가 있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우선은 청춘극장이 있고요. 그다음에 유리시즈, 또 그대를 사랑합니다, 레미제라블 이런 영화들이 있고 주말에는 영화 외에 또 공연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양예술단 공연, 그리고 어르신들 예전에 즐겨보셨던 악극 같은 공연이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개관식 행사는 8일 열리며 개막작 청춘극장 무료 상영과 초대 가수 현미 공연 등이 마련돼 있습니다. 재개관된 청춘극장이 마땅히 갈만한 문화휴식처가 없는 60에서 80대 어르신들에게 지난 시절의 추억과 향수를 제공하는 곳으로 꾸준한 사랑이 지속되길 기대합니다. 서울신문 박홍규입니다. 일본 하면 늘 붙는 수식어가 가깝고도 먼 나라죠. 일본 현대미술 작품들을 통해서 그 거리를 좁히려는 전시회가 열렸다고 합니다. 어떤 작품들이 있었을까요? 성민수 PD가 전합니다. 꽃을 소재로 화려하고 인공적인 장식미 속에 현대사회를 냉소적으로 바라본 무라카미 카카시의 작품부터 의도적인 기교를 부리지 않고 어른들의 사회를 유화적인 특성으로 대항하는 나라 요시토모의 그림까지 일본의 현대미술을 대표하는 작품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지난 5일 서울대학교 미술관에서는 일본 국제교류기금과 함께 일본의 현대미술 40년을 조망하는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40年間の現代美術を回顧する展覧会は、実は長い間日本でもほとんど開かれていません。されることの長らくなかった非常に珍しい機会となりました。 부단히 자아를 확장시키고 새로운 이야기를 들려주고자 울트라 사고를 강조하는 1전시실부터 위기 시대의 유연한 상상력으로 자유로움을 표현한 6전시실까지 110여 개의 다양한 작품들이 전시됐습니다. 특히 이 전시실에서는 다른 문화권 작품의 수용과 함께 새로운 창작을 보여줍니다. 이를 통해 일방통행보다는 상호 간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한국과 일본의 여러 가지 정서적인 그 이질감이나 간극 이런 것을 좁힐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 전시회는 오는 4월 14일까지 계속됩니다. 전시회를 통해서 일본에 대해 알고 좀 더 소통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서울신문 성민수입니다. 2013 구정을 말하다. 오늘은 복지 허브, 찾아가는 복지를 실현하는 문석진 서울 서대문 구청장을 만났습니다. 문 구청장의 남다른 복지 철학 함께 들어보시죠. 지금 이제 행정들이 굉장히 전산화가 잘 돼 있고 그다음에 네트워크가 좋아서 요즘은 주민등록이든 뭐 어떤 증명서도 실제로 학교까지 안 가고 동에서도 떼고 지하철역에서도 떼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기능이 자꾸 발전이 되면 앞으로 동 굳이 갈 필요가 있냐 이렇게 될 겁니다. 저는 더 이상 행정기관으로 머물러서는 안 된다. 우리 사회를 봤을 때 동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게 뭔가? 결국은 지역에 가장 밀착돼 있잖아요. 그 얘기는 복지를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본 거죠. 그러면 행정기능을 복지기능으로 전환해 줘야 되겠다. 그것이 동기능 전환이거든요. 동기능 전환을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 동이 복지의 중심이 되자. 동에서 하고 있던 업무 중에서 대부분의 것을 구청으로 이관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동은 가능한 민원 행정에 대한 기본적인 서비스 외에는 복지를 해라. 그래서 저희는 그러한 과정들을 절차적으로 잘 밟아갔다고 생각해요.
2개 시범동을 통해서 무엇이 문제인지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그걸 확장을 했어요. 5개를 추가를 하고 그리고 나서 전체 동을 해도 무리가 없겠다. 그래서 1년 동안의 실험의 결과로 금년에 전체 14개 동을 실행한 거죠.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저는 그 복지 재정을 더 확대시키지 않는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현재 상태에서 어떻게 하든지 구조적으로도 복지 수요를 동에서 충당해 가면서 중산층 강화를 위한 일자리 창출도 만들어내는 이런 것이 앞으로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전 그래서 동복지허브가 단순히 동에서 복지를 한다가 아니라 그러한 것은 우리의 그 동에 대한 행정 기능을 복지 기능으로의 기능 전환 그리고 우리 현재 사회에 있어서의 현상을 그대로 우리가 수용하는 이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2가지가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동복지허브 사업입니다. 교육을 강조하는 이유는 우리 구 현실을 놓고 봤을 때 강점이 뭐냐, 약점이 뭐냐라고 했을 때 강점은 교육이고요. 약점은 산업적이구나.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 강점을 살려야죠. 연세대학교가 멘토링 사업을 해줬어요. 100명을 우리 서대문구 관내 저소득 학생들하고 1:1 가정교사를 해줍니다. 일주일에 2번씩. 아이들이 의지할 곳이 있는 거잖아요. 상담할 곳이 있고 멘토가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우리 서대문 사회에 좋은 영향을 줬어요. 대학 입시 교육에 성적 내는 거 그건 지표상으로 나올 거고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예산 지원해주고 그건 지금까지 해왔던 시스템에 맡기고 폭력 없도록 학교가 즐거운 현장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것을 평화지대로 만들어보자. 이것이 이제 금년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금년은 복지와 교육 2개가 가장 큰 저희들의 핵심 사업입니다. 교통하고 그다음에 이제 녹색 도시 환경은 우리 그 산을 배경으로 한 건데요. 서대문의 안산은 오로지 서대문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산을 자락길로 한 바퀴 삥 도는 공사를 금년에 합니다. 자락길의 가장 큰 특징은 장애인이 휠체어를 타고 아무런 장애 없이 갈 수 있는 길입니다. 무장애 자락길이 그 의미거든요. 유모차를 끌고 한 바퀴를 돌 수 있습니다. 현재 2km가 되어 있는데 이거를 내년까지 7.76km를 완성을 시킵니다. 충분히 힐링할 수 있는 곳이고 그것이 녹색 도시에 와 있음을 분명하게 인식하실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교통 환경을 개선해 보려고 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신촌이거든요. 연세대학교에서 신촌 로타리까지의 이 길을 저희는 연세로라 하는데 이 연세로를 금년에 대중교통 전용지구로 만듭니다. 가운데만 버스가 다니고 차선 하나를 보행로로 만들거든요. 이게 다 완공이 되고 나면 11월 말쯤 될 터인데 그때 되면 보행로가 훨씬 넓어져서 문화의 거리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구청장이 돼서 하고 싶은 일이 뭐냐, 너는 뭘 남기고 싶냐라고 했을 때 우리 시민 거버넌스를 만들고 싶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행정에 우리 구민들이 계속 참여가 돼서 앞으로의 행정은 또 앞으로의 지방정부는 정말로 거버넌스가 시민 거버넌스가 형성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진정한 민주주의가 되는 것이고요. 그 토대가 지방화의 튼튼한 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싸이의 강남스타일 뮤직비디오에서 주목받은 리틀 싸이 황민우 군이 신곡을 내놨다고 합니다. 음악을 향한 열정과 끼를 유감없이 보여줬다고 하는데요. 문성호 PD가 영상 취재했습니다. 낮에는 따사로운 인간적인 여자, 커피 한 잔에 여유를 아는 품격 있는 여자, 밤이 오면 심장이 뜨거워지. 쇼타임은 민우만의 무대. 오늘 팡팡팡팡팡 신나게 놀자. 오늘 팡팡팡팡팡 미쳐버리자. 제 노래 쇼타임 가지고 미국 빌보드 차트 10위 안에 들어갈 거예요. 앨범 컨셉은 그냥 단순하게 어린 아이가 아닌 소년에서 남자로 보이기 위한 그런 컨셉이고요. 가사 내용은 모든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고 싶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춤의 포인트는 이제 민우가 이제 모든 사람들이 자기한테 다가와서 나를 좀 봐달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춤이고요. 전체적으로 나를 좀 지켜봐달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안무들입니다. 안 힘들어요. 재밌어요. 네, 저는 무대에 올라가기 전에 신나게 하자, 미쳐버리게 하자, 사람들한테 기쁘게 해줘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들어요. 싸이형하고 빅뱅님들이요. 전 세계적으로 멋지고 인기 있는 가수가 되고 싶어요. 퇴임한 이명박 전 대통령이 SNS에 소소한 일상을 올려 화제가 됐습니다. 최근에는 짜장면을 먹으면서 이게 사람 사는 맛이라고 했는데요. 살아가는 맛, 우리 모두가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포근한 봄 기온과 함께 행복감 맛보는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TV 속 서울신문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